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 있는 갤럭시 하라주쿠 매장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다들 아시죠? 맞아요. 바로 그 갤럭시. 삼성전자의 갤럭시인데요. 도쿄 하라주쿠에는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토어인 갤럭시 하라주쿠가 있어요. 일단 시간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우연히 하라주쿠를 걷다가 이 매장을 발견했었는데요. 와, 이게 뭐지? 갤럭시 로고 같은데 외관부터 정말 인상적이었죠. 1000개가 넘는 갤럭시 폰으로 만든 벽면이 빛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니 정말 삼성답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삼성이라는 로고도 쓰지만 그때는 삼성은 쓰지 않고 갤럭시만 사용했으니까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이게 전혀 삼성스럽지 않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세련되고 쿨한 분위기였죠. 이거 삼성이 맞아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매장은 총 7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1층은 수리센터, 1층은 매장 및 클래스 공간, 2층은 카페, 3층부터 6층까지는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갤럭시 S10을 무료로 대여해준다는 거였어요. 무료로요. 당시에는 좀 특이했죠. 이런 방식으로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고객들은 갤럭시 S10을 통해 매장의 모든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죠. 참고로 2019년 10월 도쿄에서 판매한 갤럭시 모델은 S10이었습니다. 3층에서는 갤럭시의 기술력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심지어 갤럭시 S10을 분해해서 예술작품처럼 전시해 놓기도 했죠. 정말 놀라웠죠. 이를 통해 갤럭시의 정밀함과 기술력을 시각적으로 강조했더라고요. 4층부터 6층까지는 정말 재미있는 체험 공간들이 있었어요. 소셜 갤럭시라는 공간은 마치 팀랩 보더리스와 비슷한 느낌이었죠. 이때 과연 그 누가 삼성전자가 팀랩과 협업을 할 것이라는 걸 상상했을까요? 춤추는 모습을 갤럭시로 연속 촬영하고 VR 체험도 할 수 있었어요. 갤럭시 노트를 이용한 포토부스 코너도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 갤럭시 하라주쿠의 컨셉은 기술, 이미지, 놀이였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삼성이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특히 사진, 이미지, 놀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인상적이었죠. 이 매장을 통해 삼성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왜 갤럭시를 써야 하는가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지 않고 오직 갤럭시만의 경험을 강조했거든요. 이는 과거와는 달리 삼성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기술에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갤럭시 폴드가 한국에는 출시가 되었지만 일본은 출시하기 전이었습니다. 매장에는 갤럭시 S 시리즈와 지금은 단종된 갤럭시 노트만 있었죠. 사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50% 가까이 되는 만큼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보니 이런 환경이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여러 가지를 시도할 환경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2023년과 2024년의 갤럭시 하라주쿠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갤럭시 하라주쿠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테리어는 그대로지만 내부 콘텐츠는 크게 달라졌죠. 과거에는 기술 중심의 콘텐츠가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기술과 경험을 결합한 콘텐츠, 일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접근, 다양한 협업, 그리고 SNS에 특화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무엇보다 콘텐츠를 중시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죠. 먼저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를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9.4%로 2위를 차지했죠. 1위는 모두 아는 그 기업, 애플이죠. 하지만 갤럭시 하라주쿠를 방문해보면 삼성이 단순한 전자제품 제조사가 아닌 일상에 스며드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브랜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갤럭시 하라주쿠는 한국과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삼성 강남 매장이 있지만 갤럭시 하라주쿠와 그 감도도 달라요. 일단 삼성전자는 도쿄에서 한국과는 아주 다르게 매우 디테일하게 접근하죠. 아마도 갤럭시 하라주쿠에 방문하신 한국 분들은 한국을 차별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다양한 협업인데요. 갤럭시 하라주쿠는 갤럭시를 토대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간에 가깝죠. 삼성전자 재팬은 갤럭시 시리즈를
다양한 애니메이션들과 협업을 해서 많은 제품을 내놓았죠. 원피스, 스파이 패밀리, 하이큐, 버튜버까지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들 간의 협업도 선보였죠. 뿐만 아니라 아베마 TV와 협업으로 만든 드라마인 도쿄극야 이야기도 선보였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이 등장하는데요. 갤럭시 폰의 어두운 촬영의 나이트 그래픽 기능, 최대 100배 줌의 망원 카메라 기능, 스마트워치의 측정 기능 등을 활용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PPL 드라마죠. 또한 삼성전자 재팬은 세계 최대 규모의 K-컬처 페스티벌인 K-콘 자판 2024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닌데요. 삼성전자는 추천할 원더랜드라는 협업 이벤트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PT 게임인 GGG와의 협업도 선보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갤럭시 하라주쿠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인데요. 4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갤럭시 S, 갤럭시 Z 폴드, Z 플립 시리즈를 매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S 시리즈의 카메라 성능을 테스트하거나 폴더블 폰에 접히는 화면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품을 무료로 대여해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팀랩과의 협업입니다. 이 디지털 아트 그룹과 함께 진행하는 전시회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보여주는데요. 현재는 해양 생태계 테마의 인터랙티브 전시가 진행 중이에요. 현지 문화가 반영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도 주목할 만한데요. 2층의 이 마이 갤럭시 공간에서는 갤럭시 제품 액세서리를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요.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아기자기한 걸 유독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취향을 고려했다고 보았는데요. 여기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선물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미야게 문화도 반영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위해 삼성전자는 매장 안에 방직기까지 설치했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무인양품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갤럭시 하라주쿠의 장점은 지속적인 콘텐츠 변화와 협업인데요. 4층에는 유튜브와 협업한 포토부스가 있어요. 이곳에서 앞서 말한 추천 화런더랜드 협업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원피스와 협업한 공간인 갤럭시 AI와 원피스 이상한 섬 테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퀴즈 미션이나 포토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원피스에서는 에그헤드 에피소드를 방영하고 있는데요. 이 에그헤드가 미래 기술이 가득한 섬이거든요. 원피스의 스토리와 갤럭시를 결합해 만들었죠. 특히 이 부스에서는 갤럭시로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이미지를 잘라주는 생성 AI 편집 기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피스 만화책 버전은 에그헤드 편이 끝났고 엘바프 편으로 넘어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5층에서는 다양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최근에는 산리오와 협업한 갤럭시 산리오 러버스 파티 콜라보를 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협업에서 갤럭시 Z 플립의 새로운 기능인 오토줌 촬영 기능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선보였죠. 이처럼 갤럭시 하라주쿠의 콘텐츠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한국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갤럭시 하라주쿠는 단순히 삼성전자의 제품 전시장을 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일본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으로 진화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쿄 하라주쿠에 가신다면 갤럭시 하라주쿠에 방문해보세요. 만일 방문하신다면 갤럭시 하라주쿠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텐츠들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라포레 하라주쿠, 도쿄 프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 오모테산도 힐즈도 함께 방문하면서 쇼핑도 즐길 수 있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